Australia Gold Coast Mom House with Jerome and Senna. 안녕하세요, 골코맘이에요. 오늘은 제가 뭘 이야기해 드릴까요? 호주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인종차별이 이제 백호주의가 많다. 그러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백호주의라기보다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내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실수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느낀 부분? 저희 10년 넘게 됐거든요, 여기 온 지.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아이들이 어렸죠? 저희는 이제 무비월드, 시월드 이런 데를 아침부터 가지 않아요. 가장 바쁜 시간에, 그리고 웨덴와일드 이런 데 갈 때는 조금 어차피 저희가 노는 시간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2, 3시에 이제 사람들 빠져나왔을 때 그때 가서 반짝 노는 걸 좋아해요. 쉬지 않고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기 좀 피해서 가고 그런 걸 즐기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웨덴와일드를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꼬맹이들이 이제 이어 2, 이어 1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살, 8살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튜브 타고 이제 튜브를 들고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나가 어리니까 제가 이제 들어서 올려가 주는데, 뒤에서 꼬맹이들이 지들끼리 하는 거야. Mom said they are Chinese, they doesn't know anything 막 이러면서 약간 누드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친구들은 이제 딴 지역에서 왔는지 이제 오래 또 이렇게 오전부터 놀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Excuse me, we are not Chinese, we are Korean, and we are born here. 이러면서 we are from the Gold Coast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 흥분해서 약간의 좀 오버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그거를 듣는 게 이게 인종차별인 거잖아요. 저의 입장에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3시 뭐 이렇게 4시 이렇게 뒷부분에 갔으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낮 시간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성수기를 그 시간대를 피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단체 관광 팀들이 와서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이라는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살짝 피해요.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스가 영어보다는 높아요. 중국 애들은 사성조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에 저희가 뭐 이성조 정도 된다면 호주 애들은 얼마나 보이스가 단체로 있어도 시끄럽지가 않잖아요. 한국 사람만 해도 시끄럽고 중국 사람들만. 그래서 인도어 보이스가 이제 아웃도어 보이스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팀을 이렇게 관광지를 이제 저도 가잖아요. 그럼 너무 루드해요. 줄도 안 서고 뭐 이렇게 그 룰을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친구들한테도 그런 걸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제재시키고 얘기해주고, 엄마 에티켓을 배워야 되고, 여기 왔으니까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돈 쓰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이 글로벌하게 살려면 이런 에티켓이 있어야지. 영어는 사실 프로넌시에이션은 이거는 한국에서 배우나 파고다에서 배우나 스킬은 너무 한국의 더 문법은 더 잘 가르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에티켓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여기서 오래 살지만 제가 실수하는 게 항상 아침에, 저도 맨날 실수해요. 아침에 지금은 이제 제나가 플랩을 가서, 딸내미가 플랩을 가서 그런 일이 없는데, 킨디를 다닐 때는 이제 유치원이잖아요. 킨디를 다닐 때는 아침에 이제 안 간다는 걸 이제 애기니까 안 가가지고 짐하고, 그리고 킨디이기 때문에
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앞에 문 열고 뒷문 해서 이제 번호 눌러서 이제 2개, 3개의 문을 들어가서 안전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하고 사람들 하는데, 젠틀하게 사람한테는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매번 실수하는 게 뒤에 사람이 없거나 앞에 사람이 없으면 문을 안 잡고 쑥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가방에 애는 안기고 뭐 이렇게 해서 쾅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제 아차 또 싶은 거예요. 매번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에 있던 애들이 꽝 소리 들면 인상이 써지잖아요. 아침에 나만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문화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지, 아, 내가 누구한테, 인종차별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여기 자체에서도 되게 불손하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워킹이나 이제 동생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인종차별을 당한 것 같다. 마트 같은 데 가서.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줄 쓸 때 1m, 여기는 1m 간격을 유지하거든요. 뭐 캐시어 할 때도 한국 가면 전 엉덩이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 딱 붙어서 이렇게 그 에이팅게나 이런 게 딱 붙어요. 그 거리 유지를 이렇게 그 매너 거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비꼬시 늦게 되는 거죠.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계산할 때도 너무 이렇게 타닥타닥, 그게 여기는 이제 좀 기다렸다 움직이는 문화잖아요. 먼저 하고 등교하고. 근데 막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 그 관광 오시고 뭐 이러시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인종차별을 당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내가 이 친구들한테 살짝 문화적으로 실수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영어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선 저도 10년, 20년을 살아도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인종차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이런 것들에, 근데 문 잡아주는 거. 제로미는 너무 그걸 즐겨요. 자기가 이렇게 매너가 좋다는 걸, 내가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문을 마지막까지 잡아주고 자기가 조용히 문 닫고 나오는 걸 되게 그 만족한 표정으로 나와요. 이걸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문을 쾅 닫아요. 뒤에 누가 있거나 뭘거나. 그런 부분을 아직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들이 조금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걸 배우러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친구들끼리만 몰려서 한국 문화, 한국에서 같이 놀러 와서 3, 4, 5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배울 여력이 없고 그거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문 잡아주는 거, 인도어 보이스, 그리고 냄새, 향수. 그것도 있네, 향수도. 예쁜 언니들이 마트를 갔는데 김치 냄새가 싹 나요. 밥을 먹고 그냥 나온 거예요. 양파랑 마늘 드시잖아요? 정말 냄새 나요. 저도 느껴요. 저도 먹잖아요. 아침에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냄새 나요. 여기가 워낙 그런 게 냄새가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향수 뭐 이런 거 좀 챙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화에 여기 와서 지내고 이게 웨스턴 문화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즐길 수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이너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주얼리 디자인 이런 걸로 꽤 오래 일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수출하는 회사에 거의 있어서 그 내수품을 하지 않아서 바이어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그때도 무역부가 따로 있고 부장님이 따로 있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이어들이 저랑 이제 그 상담하고 영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고 하다 보면 부장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싸움이 나면 제가 이제 컨트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바이오 오면 기사 딸려서 저를 보내시고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감성적으로 주고받은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에 살다가 회사를 다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외국에 살다가 회사를 중국이랑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수출 회사를 다녔으니까 바이어들 만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다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영어는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문서 작성하고 이런 거는 무역부에서 과장님들 뭐 이렇게 부장님들이 알아서 하셔가지고 뭐 저는 주문만 받고 디자인 이렇게 오더만 받고 나머지 이제 그 서류적인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것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냥 영어 문법을 가르칠 거면 파고다 한국 좋은 학원들 많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거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를 배우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동남아에서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건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부분. 그래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문화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약간은 좀 외롭게라도 아이들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엄마들도 아이들도 좀 지켜볼 수 있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좀 가르쳐 줬으면 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다음에